네, 소나타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좀 앞모습이 정리가 됐네. 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진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그 거대한 메기 주둥아리 닮았다, 뭐 메기다 그런 얘기를 막 들었었는데 더 퓨처리스틱하고 심플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모델이 소나타 N9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건 이제 일반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디자인이 얼굴이 싹 바뀌면서 뭔가 이게 좀 정리가 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좀 또 보편 타당한 눈, 코, 입이 있는 진짜 얼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후면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다란 선으로 돼 있던, 곡선으로 돼 있던 헤드램프, 테일램프 디자인이 그러니까 직선의 플레이트로 바뀌고 H를 형상화한 듯한 이런 모습의 긴 테일램프, 직선을 강조한 테일램프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쿼드 팁 4개의 구멍이 달린 이제 배기 팁이 N9 모델에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 H 모양의 테일램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둥그렇게 약간 곡선을 주면서 아래쪽으로 이어지던 테일램프, 그리고 이제 그 개 앞다리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플레이트를 덧대고 이렇게 직선으로 한 줄로 해서 앞뒤 한 줄, 요걸 이제 강조를 했죠. 네, 이 옆모습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8세대 소나타의 그 킬 포인트, 약간 시그니처였던 게 이 활시위를 당기는 듯한 아주 그 날렵한 라인이었죠. 네, 이렇게 파라볼릭 라인으로 약간 곡선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보시면은 네, 곡선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이렇게 앞으로 같이 이어지면서 이 일자형 로보캅 얼굴, 로보캅 눈으로 이렇게 쫙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참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참 라인이 이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라볼릭 라인, 약간 곡선에 텐션을 주던 라인이 전면부로 오면서 이렇게 약간 직선으로 변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약간의 엇박자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뭐 완벽한 유니티를 좀 추구하기가 힘들겠죠. 옆모습까지 바꿔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는요. 아무튼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디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소나타 N9의 인테리어를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도어 패널은요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도어 패널은 거의 바뀐 게 없고요. 이렇게 레드 이건 저기 무드라이트인 줄 알았더니 무드라이트가 아니네요. 예, 레드 이제 액센트가 이제 송풍구에 들어가 있고, 무드라이트는 이렇게 예, 밑에 있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스크린 밑에 있고요.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이제 또 N9의 특징이겠죠. 그리고 이제 CCNC, 너무 심플하다고 욕을 먹었던 이 CCNC 인포테인먼트가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마크가 사라졌어요. 3스포크 휠에 현대마크가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가기로 했나봐요. 현대가. 그런 부분 좀 차이점이 되겠고, 이제 요 가운데 이렇게 우드 그레인 또는 이제 카본 그레인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 게 좀 달라졌고요. 나머지는 바뀐 게 네, 버튼식 기어가 없어졌습니다. 레버가 없어지고 이렇게 예, 트위스트를 하는 컬럼식 기어 레버로, 기어 셀렉터로 바뀌었다는 거, 여기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리가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보도 자료나 이제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NVH, 그러니까 노면 소음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차체 이제 체결 방식을 좀 강화해서 거기에 좀 보강을 둬서 소리가 더, 그러니까 노면 소음 이런 게 좀 더 소음이 줄어들었다, 이런 또 얘기가 좀 외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비전 74입니다. 현대 자동차 측에서는 이거를 비전 74라고 아예 한국말로 그러니까 도요타 86을 하치로코라고 일본어로 부르듯이 얘도 74라고 한국말로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네, 수소 그리고 전기차의 하이브리드 두 개가 힘을 합치는 하이브리드 이제 스포츠카인데, 워낙 그 반응이 좋아서 지금 경영진에서 이거를 진짜로 실제로 양산을 할 거라고 지금 뭐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N 롤링 랩이죠. 얘는 이제 아이오닉 6 기반의 이제 N카인데요. 네, 얘도 이제 아이오닉 6N이라는 이름으로 양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대가 이제 현대가 밀고 있는 미래가 되겠죠.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현대가. 옆에 보시면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충전을 로봇가 해준답니다. 저 고속 충전기 저거 케이블 굉장히 무겁거든요. 성인 남자도 들기가 무거울 정도로 좀 힘든데 이걸 이제 로봇이 대신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충전의 불편함을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아 부스의 뭐 완벽한 신스틸러죠. 네. EV9입니다. 너무나 많은 관람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촬영이 좀 힘들 정도로 정말 성황리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EV9은 뭐 늘 얘기하는 그 어포지트 유나이티드 디자인 언어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EV9을 자세히 보시면은 차의 모든 디자인 요소, 라인, 면, 선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와서 상반된 곳에서 와서 한 군데로 모이는 그런 유나이티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얼개, 지붕, 조형물을 만드는, 집을 만드는 그런 약간 건축적인 그런 요소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 완성도가 높다고 항상 빨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네, 일반 관람객들 사이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네요. 인테리어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 인테리어가 재활용 소재를 썼고 비건 가죽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소가죽에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막 가공을 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게 아니라 재활용 소재를 다시 긁어 모아서 인조 쇠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친환경 소재를 써서 외장을 무드질, 태닝을 해서 가죽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질감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게 가볍고, 그리고 이제 뭐 바닥 카페트 재료, 이런 인테리어 마감 재료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이네요. 3열에 성인이 앉기에는 아주 넓어 보이진 않지만 무늬만 3열 시트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2열 이렇게 완전한 그 3열 SUV라고 할 수 있겠고요. 3열을 세워놔도 골프채 한 3개는 들어갈 만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어포지트 유나이티드를 설명해주는 이 선이 이렇게 만나는 거, 면이 만나는 거, 이런 부분 너무 좋네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디자인이고요. 기아가 이번에는 좀 진짜 작정을 하고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완성도가 높으니 구경하기가 힘들죠. 제네시스의 미래는 어떨까요? 하는 질문에 제네시스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컨셉 X. 사진으로 봤을 때 야 이거 미쳤다 막 그랬는데, 야 이건 실물로 봐도 정말 미쳤네요. 이 비율 어쩔. 대단합니다 진짜. 아름답다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지붕이 있는 제네시스 X도 멋졌는데 이게 지붕이 없으니까 더 멋지네요. 지붕이 없어진 제네시스 X 아름답지 않습니까? 길다란 라인, 그 클래식한 전통적인 그 쿠페의 프로포션을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는 모델의 디자인 엘리먼트, 디자인 큐를 모두 다 적용을 했고, 이건 뭐 지금 당장 양산을 해도 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실제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차가 양산이 되면은 콩쿠르드 엘레강스에서 메인 모델이 항상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크동 코볼케 사장이 이 차를 양산을 하겠다, 연산 100대 규모로 한정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얘는 내연기관 모델은 아닙니다.
순수 전기차로만 출시가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1년에 100대 정도 한정 생산을 해서 판매될 것이라고 컨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입니다. KG 모빌리티의 전시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그 KG 모빌리티 로고 바로 아래에 이렇게 전기차 플랫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전기차 플랫폼인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차세대 KG 모빌리티가 내놓을 전기차의 이제 뼈대가 되겠죠. 한번 자세히 다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이 서스펜션의 구조를 보면은 현대차 그룹의 그 eGMP 플랫폼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륜에 이제 이 맥퍼슨 스트럿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하부에 이제 두 개의 독립적인 그 로우암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현대가랑 똑같은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물 정자 프레임이 전륜에 장착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이제 장착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퀴와 바퀴 사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이렇게 배터리 팩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뒷바퀴에도 후륜 모터와 인버터가 장착이 되는 방식인데요. 후륜 서스펜션 구조도 보시면은 기존 현대 기아에서 봤었던 그 eGMP 플랫폼과 비슷한 멀티링크 셋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이 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바닥에 배터리를 깔고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멀티링크 셋업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그리고 바디는 이제 용도에 맞춰서 뭐 세단이든 SUV든 뭐 트럭이든 이렇게 얹어서 만드는 이제 그 방식의 그 아키텍처를 구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다는 컨셉트카 F100이죠. F100을 보고 계십니다. 각진 디자인의 머드 타이어까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이건 이제 모컨 모델입니다. 완전 그 프로덕션 모델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렉스턴에 후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얘는 토레스 픽업입니다. 토레스의 디자인을 갖추고 픽업 모델로 만들었는데요. 얘는 이게 전륜 구동 아니죠.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토레스의 그 디자인을 입힌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지금 토레스 EVX, 이거는 이제 새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 토레스의 그 전륜 구동차 플랫폼에 전기 시스템, 전기 모터를 얹은 이거는 양산 전 단계 거의 지금 이대로 양산이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물론 좀 안에를 뭐 들여다볼 수는 없게 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양산이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 유행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있죠? 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이게 이제 장착이 된 게 기존 토레스와의 좀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완성도가 꽤 높아 보이고요. 이 토레스라는 차 자체가 참 디자인 완성도가 괜찮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TX입니다. 이제 뒤에는 엠블럼 대신에 이제 KG 모빌리티 쌍용 대신에 KG 모빌리티는 이름을 이제 달고 나오는 이제 이게 첫 양산형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거 뭐야? 가방 대신에 사다리 손잡이를 이렇게 넣는 거, 이런 거 좀 특이하고요. 인테리어는 사실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기존 양산형 모델과 같은 인테리어 구성인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좀 더 팬시하게, 더 강인해 보이게 디자인을 했다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죠. 훨씬 더 있어 보이는, 고급져 보이는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코란도가 부활합니다. 네, 코란도라고 아예 붙여놨네요. 이 차는 클레이 모델인데요. 코란도의 후속이 될 것으로 알려진 KR10 컨셉트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디자인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파이널 디자인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도 모컵 상태인 차이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한 것은 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지금 바닥도 서스펜션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모노코크 방식의 차체에 기반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고는 굉장히 높여놨는데 기존 플랫폼을 이제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모노코크 방식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오프로드 감성을 좀 이제 디자인에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행 성능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 키보다 높은 1.8m가 넘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굉장히 큰 타이어와 높은 이제 본닛이 오픈 벨트 라인을 갖추고 있거든요. 코란도의 그 강렬한 디자인, 독창적이면서 강렬한 디자인을 다시 잘 살려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꾸면서 테일램프를 보면 이렇게 K자 패턴을 이제 넣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앞으로 그 KG 모빌리티에서 나오는 차량의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점쳐보겠습니다. 코란도, 한국인은 할 수 있다. 코리안 캔두. 한국인의 그 불굴의 정신을 형상화했다는 이름 코란도, 괜찮은 이름인데 이게 또 그 쌍용차 아니죠.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죠. 그 코란도가 앞으로 부활을 한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년에 이 차가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게 되면은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쌍용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굴곡이 많았죠. 주인도 여러 번 바뀌고 기술도 뺏기고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새 주인을 맞으면서 지금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업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치열해지고 있고요, 경쟁이. 이 와중에서도, 이 과정에서도 크지 않은 자동차 회사로서 살아남으려면은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볼륨을 많이 해서 찍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사람들, 그 팬들의 팬심을 자극하는, 매니아의 그 향수를 자극하는 이런 좀 독특한 그런 틈새 시장, 니치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취해서 고품질의, 그리고 특색 있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요. 아마 이렇게 잘 되겠죠. KG 모빌리티의 미래를 둘러봤습니다. 르노 코리아 부스에 와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는 특이하게 실내에 전시장을 마련하지 않고 바깥에 차량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차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요. 아니, 안 나온 건 아니죠. 사실 QM6가 이제 페이스리프트에서 이번에 나와서 시승을 했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인지 시승차를 직접, 그러니까 르노 코리아 자동차 신차들을 직접 타볼 수 있는 시승 행사장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SM6 TC300 인스파이어, 이건 이제 1800cc 엔진이죠. 그리고 이제 XM3 하이브리드, 이건 저도 한번 꼭 타보고 싶은 차인데, QM6 퀘스트입니다. 이게 화물 모델이죠. 2열을 제고한. 그리고 이제 일반 QM6, 요 모델들을 타볼 수 있는 시승 장소를 마련을 했어요. 르노 차는 흔히 이제 타봐야 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스펙상으로 봤을 때 르노 차가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저번에 그 QM6를 처음으로 그 시승에 참여해서 타보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르노 코리아, 르노 삼성 차를 아직도 찾는구나, 충분한 그 경쟁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 때문인지 이렇게 르노 코리아는 올해는 직접 와서 타보세요를 지금 모빌리티 쇼에서 하고 있습니다.